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서원입니다. 이번에도 댓글로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질문을 남기신 분은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 중인 중학교 1학년 자녀분을 둔 학부모님이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그 자녀분이 중등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센수학 기준으로 C단계에서 80%의 정답률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다음 학기 선행을 진행해도 좋을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한 가지 더해서 심화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심화를 공부할 때에 학기별로 개념과 유형별 문제집을 푼 뒤에 심화까지 풀고 다음 학기로 넘어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개념과 유형 문제 풀이는 다음 학기로 넘어가고 심화는 이전 학기 것을 푸는 것이 좋은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선행과 그리고 심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조금 더 정성껏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선행과 심화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또 어떤 교재를 사용해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공부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칠판 앞에 분필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시 칠판 앞에 섰을 때가 조금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은데요. 오늘 선행과 심화에 대한 공부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마다 몇몇 분들께서는 이 공부 방법을 정답이라고 오해하셔서 자녀분에게 이것을 강요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법이라는 것은 자녀의 상황이나 성향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오늘 이 영상을 자녀분과 함께 시청하신 뒤에 자녀는 어떤 이야기에 동의하고 또 어떤 이야기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상의하신 뒤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의 수정과 보완을 거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저마다 공부 방법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리와 원칙은 어떤 방법의 수정과 보완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 중심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공부법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들은 저마다 자신의 어떤 교육 철학과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어떤 생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상은 자기주도 학습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학생들은 스스로 개념서를 보거나 아니면 인강을 통해서 개념을 다지게 됩니다. 저는 스스로 개념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조금 더 추천하는데요. 인강을 보면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인강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강은 개념서 또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져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편성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스스로 공부하거나 또는 학원에서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끔, 왜냐하면 쉽게 설명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게끔 구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고 싶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고 싶다면 저는 1번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별표로 학습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학습지는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서 자, 학습지, 연산학습지가 되겠죠. 연산학습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생 시절에는 연산이 잘 되면 아이들이 수학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갖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응용과 심화로 넘어갔을 때 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수학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연산이 안 돼서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어떤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시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종종 태블릿이나 어떤 관리형 체계가 도입된 밀크티나 홈런 같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역시 응용과 심화 같은 깊은 단계를 공부하기보다는 오히려 공부 습관이 잘 잡혀 있지 않은 학생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도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강으로만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즉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아직 학습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학습 습관을 키우는 좋은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유형과 심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이번에 질문을 주신 분도 유형서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유형서, 대표적으로 센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센에서 몇 %의 정답률이 나오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저는 B단계에 있는 문제를 80% 이상 어떤 단원에 어떤 유형을 주더라도 최소 80% 이상의 정답률이 나온다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질문하시는 것이 C단계는 어때야 할까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저는 C단계는 사실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공부를 할 때에도 C단계를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종 어떤 분들이 왜 C단계를 넘어갈까요? 라고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실력이 부족해서라거나 왜 아이들에게 심화를 다뤄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는데 첫 번째는 C단계는 심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심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C단계보다는 제대로 심화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C단계에 있는 몇 문제를 그냥 깨작깨작 풀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C단계에 있는 몇 문제를 그냥 간단히 풀었다라고 해서 심화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뜨거운 물에 발만 담그고 나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C단계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시기보다는 차라리 B단계의 정답률이 80%라면 90%가 되도록, 그리고 100%가 되도록 더 연습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유형 문제집을 풀 때 인강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강을 통해서 어떤 교재의 해설 강의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유형 문제집을 할 때 인강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 그런 편인데요. 인강을 보더라도 가장 대표 유형 하나만 푸는 방법을 배운 뒤에 그걸 자기 힘으로 다른 문제에 적용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인강, 즉 문제풀이 영상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서 그 문제를 이해했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설명을 이해한 것과 그것을 내 손으로 풀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거든요. 따라서 문제풀이만큼은 인강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에 별도로 1품과 최상위 라이트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 교재를 언급한 이유는 1품을 간혹가다 심화 교재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1품은 심화 교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센 수학에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로 문제를 구성해 놓은 것이지만 이것을 심화 교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라이트는 센과 심화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교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센을 푼 뒤에 조금 더 약간 어려운 문제로 복습을 시키고 싶으실 때는 1품이나 최상위 라이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1품은 교재가 좀 얇고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복습하기에는 1품 같은 교재가 좋습니다. 반면에 쌤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좀 많이 다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최상위 라이트 같은 교재를 쓰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심화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자, 심화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심화 교재는 A급 수학이나 최상위 수학 같은 교재를 이야기합니다. 뭐 교재의 특징이 좀 다르긴 한데요. A급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가 좀 많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제마다 힌트가 없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힌트 같은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최상위 수학은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약간의 힌트들을 조금씩 언급해주는 저에게는 좀 단점이라고 느껴지는 건데요. 자, 그걸 왜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화를 공부하는 가장 큰 핵심은 어떤 문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고민해 보는 것에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물론 학생이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다른 친구는 어떻게 풀고 있는지,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푸는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화 수학을 할 때만큼은 단독으로 과외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친구들이, 이왕이면 좀 우수한 친구들이면 좋겠죠. 그래서 심화 수학을 할 때는 비슷한 수준의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식으로 수업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화 수학에서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가 선생님 몇 번 문제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냥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어떻게 풀어봤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을 쓰면서 느낀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화를 나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고 고민할 수 있게끔 고안된 이런 교재들을 우리가 심화 교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화 교재라고 해서 유형서에는 없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 반복 훈련하는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하고 접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들을 모아놓은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책들을 마치 유형 문제집을 풀 때처럼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오답 노트를 하고 이렇게 진도를 나가듯이 공부하는 것은 사실 저는 큰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화 교재를 혼자 힘으로, 혼자서만 틀린 문제를 해설지를 보거나 또는 인강을 보면서 해결한 것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화 수학을 공부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는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강도 권하지 않고요. 과외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적어도 3명 이상의 그룹 과외를 권하는 바입니다. 근데 3명 이상의 그룹 과외를 할 바에는 학원으로 가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저는 심화 수학을 공부할 때는 이왕이면 학원에 가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학생들의 공부하는 방법도 접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의 C단계는 사실은 B단계에서 조금 더 넘어간, B단계를 조금 더 넘는 난이도의 문제들을 약간 맛배기식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C단계를 하면서 뭔가 심화로 넘어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C단계를 다 건너뛰고 나중에 여기서 제대로 심화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심화를 모든 학생이 해야 될까요? 저는 모든 학생이 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기준이 뭐냐면 저는 심화 교재, 즉 A급이나 최상위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에 학생들이 2학년 1학기, 그러니까 자신이 중학교 올라가서 2학년 1학기를 마친 그 여름방학이 될 때까지 이런 교재를 가지고 중3 과정까지를 다 끝마치지 못한다면, 잘 이해하셨나요? 아이가 실제로 학교에서 2학년 1학기가 되었을 때 이런 교재를 가지고 중학교 3학년 전과정을 끝마칠 수 없다면 저는 심화 과정을 하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보통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등 과정을 공부를 할 텐데 심화 교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학생은 수학적인 학습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일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정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소화하거든요. 그럼 제대로 소화했다라는 기준이 그런 학생들은 보통 2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이거를
중등 전과정을 끝마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끝마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더 빠른 학생들은 더 빨리 하기도 하겠죠. 근데 더 오래 걸려도 어쨌든 이런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심화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고등과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런 심화 교재를 정말 힘들게 해서 뭐 2학년 말 또는 3학년 초 이럴 즈음에 이걸 끝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학생들이 심화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을 바에는 차라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남들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는,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더 많이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더 현실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화 수학을 공부하는데 이때까지 걸렸다라는 얘기는 정말 좀 힘들게 나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심화 교재로 여기까지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그 심화 교재 내용들을 많이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더 많이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중등심화를 공부하는 대체제로 사용하시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중등심화, 즉 2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의 심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중등심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가지고 중등심화를 공부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등심화를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면서 고등선행과 중등심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나름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것은, 자, 질문하신 분도 저에게 이야기했는데 각각 1학년 1학기 그리고 1학년 2학기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학기별로 진행을 할 때에 먼저 1학년 1학기를 개념을 다지고 유형 문제를 풀고 심화를 다지고 나서 다음 학기로 넘어갔고, 또 1학년 2학기에서도 개념을 다지고 유형 문제를 풀고 심화까지 한 뒤에 2학년 1학기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심화를 진행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배터리가 꺼지는 바람에 제가 다시 갈고 왔는데요. 자, 아마 지금까지 제가 심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잘 이해하신 분들은 혹시 감이 잡히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심화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보는 것,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학년 1학기까지만 배우고 1학년 1학기에 심화 문제를 푸는 것은 1학년 1학기만의 시야를 가지고 심화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리고 1학년 2학기를 배우고 나서 1학년 2학기에 심화를 푸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이만큼의 시야,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근데 중학교, 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까지를 유형 문제집으로 다 마친 뒤에 이제 심화 문제집을 1학년부터 푸는 학생들은 심화의 1학년 과정 문제를 1학년의 관점으로, 2학년의 관점으로, 3학년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심화를 공부할 때만큼은 이렇게 한 학기씩 끊어서 하시기보다는 먼저 중등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완성을 시킨 뒤에 심화를 다시 1학년 거부터 복습하시면서 돌아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 뭐 과고나 영재고 같이 좀 우수한 학생들은 사실은 그 친구들은 중등 과정을 시작할 때 시작 자체를 이미 이런 교재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대다수의 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또 혹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심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네, 이렇게 중등 과정을 끝낸 뒤에 심화를 다시 복습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할 때에도 저는 간단히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시작을 하는데 보통 막 2시간, 3시간씩 할 때가 있거든요. 상담을 할 때도 길어질 때는 막 1시간 넘게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가장 중요한 것들만 최대한 추려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 만한 어떤 주제는 잘 정리를 해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제가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